방송에 앞서 오랫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시는 묵영훈님께 감사 말씀 전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습니다. 크게 내렸던 TK 대구, 경북에서 반등이 두드러졌는데 윤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을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BS 노컷뉴스 의뢰로 RN서치가 지난 1일에서 3일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최종 1,008명을 설문해 이날 공표한 주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4.9%포인트 반등한 39.1%, 부정평가는 4.4%포인트 하락한 58.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 8일 공표된 조사 당시 국정 지지도 38.9%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양림 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한 당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해 관련 내용을 설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김만배 씨가 신양림 전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2021년 9월 15일 남욱 변호사와 5차례에서 6차례 통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해당 인터뷰의 목적 등을 설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화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때부터 같은 해 10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남욱 변호사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무력화 방안 등도 설명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만배 씨의 발언 등 사실관계를 부정하면 녹취록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만배 씨와 신양림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이틀 뒤인 9월 17일에도 만나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양림 전 위원장은 언론계 선배로서 대응 방안을 조언한 것일 뿐 수사 중인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야권에서 2024년 총선에서 200석을 얻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 1일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했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 최대 목표는 국민의힘을 100석 이하로 최대한 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조국이도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범민주 진보 세력 그리고 국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다 합해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는데요. 참고로 국회의석 200석을 확보하면 사실상 전국의 주도권을 모두 쥘 수 있게 됩니다. 특정 정당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보유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한 재요구권을 행사해도 법안을 재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 국회 권력을 갖게 되는데요. 이에 박지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총선 200석 발언에 경계의 목소리를 드러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지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겸손해야지 대세론 낙관론 운운하며 총선 200석 확보로 윤석열 정권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국민이 떠난다면서 민주당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안 해야 하건만 연일동볼만 찬다고 했습니다. 이어 도취, 건방, 싸가지 언행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면서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들면 진다고 말했는데요. 속으로는 누구보다 민주당 200석 낙관론을 지지하고 있을 박지원 발언은 한마디로 대놓고 표시내지 말자는 속셈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다시 반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당, 신당 합류설에 대해 국민의힘 본류를 강조하며 일축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와중에도 당을 지키고 살린 내가 탈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번에 내년 총선 후 바뀐 정치 지형 아래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걸 일각에서는 탈당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이라며 나는 국민의힘을 30여 년간 지켜온 본류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지류가 아니고 본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21대 우리 당국회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과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채권, 채무도 없다며 그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다른 후보 진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곧 정계 빅뱅이 올 것으로 보인다. 잘 대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당대표 시절 홍준표는 아직도 당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출신들을 포용하면서 곧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다고 자유우파 세력들은 여전히 믿고 있답니다. 이준석이 자신의 토크 콘서트를 경청하러 온 인유한 당혁신위원장과 면담을 거부하며 당신은 우리의 일원이 됐지만 우리의 일원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영어로 일갈해 인종차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이준석은 같은 반윤 이한주 전 의원과 함께 부산 남구 경성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연 가운데 사전 협의는 없었지만 경청하러 왔다며 참석한 인유한 위원장에게 미스터 린튼이라며 영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준석은 시종 일관 당신 인유한을 뵙길 기대하지 않았다. 지금은 당신과 그다지 나눌 이야기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준석의 이러한 발언에 정치권 제3지대에서도 혐오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신당은 물론 옛 바른미래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인사도 대우에 가세했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 주도의 신당 새로운 선택 창당 준비위원회 곽대중 대변인은 5일 이준석에 관해 개인 페이스북으로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다. 어쨌든 국민의 일원이 된 사람에게 공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독 그 사람에게만 당신 민족의 언어를 사용했다. 기어이 그렇게 했다면 일종의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권 안팎에서도 이준석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옛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지도부를 거친 3지대 출신 김정화 전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상임자문위원은 이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여론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나 선의를 갖고 찾아온 사람에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순 없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화 위원은 가출하기, 저주하기, 모욕하기, 조롱하기 똑같은 패턴, 지겨울 때도 되지 않았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조롱만 하는 정치가 무슨 도움이 되나. 당이 싫고 구성원이 싫으면 당을 떠나시라. 왜 방황하는가. 이준석식 명분의 극대화는 국민의 피로감 극대화라면서 독성을 품은 정치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2001년생 강서빈 국민의힘 상군부 대변인도 지난 4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전 대선 때에도 본인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출을 감행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전직 대표의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는 인유한 위원장에게 미스터 린튼이라고 지칭하며 영어로 응대했다고 한다고 겨냥했습니다. 강서빈 상군부 대변인은 인유한 위원장은 특별 귀화 1호다. 60여 년간 한국에서 산 전남 순천 태생의 한국인이다. 이런 인유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응대한 건 이준석 전 대표가 인종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라며 이준석 전 대표는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언급했으나 오늘 보여준 모습을 보며 진정 누가 환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